안녕하세요. 당뇨병 식사관리를 강의하게 될 김형미입니다. 저는요, 연세대학교 임상영양대학원 개건교수로 현재 있고요. 제가 38년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뇨병 환자들을 많이 만나고 관리한 경험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식 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식사고 또 특별한 식사라고 생각하시지만 당뇨식은 건강식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양과 질적으로 균형 잡혀서 먹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식사법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건강 유지를 위해서 누구나 다 이렇게 드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꼭 당뇨인이 아니어도 온 가족이 다 실천하시면 정말 좋은 식사이죠. 당뇨 식사의 기본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식품을 먹자, 그리고 그거를 적절한 양으로 먹자,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자.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알맞게 먹기입니다. 이 알맞게 먹기의 그 목표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당뇨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건강 체중 유지입니다. 그래서 건강 체질량을 유지하는데 몸무게를 본인의 키로 나누어서 18.5에서 25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또 청년 시절에 10kg 이상 체중이 증가하신 분들은 적신호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굉장히 마르셨다가 40대 이후부터 살찌신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체중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대상자입니다. 또 체형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남자는 허리가 90cm 이하, 여자는 85cm 이하로 유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 체중을 이제 유지하는 거에서 현재 나의 그러면 체질량 지수, 즉 BMI가 뭔가라는 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현재 체중을 신장으로 나누는 거죠. 신장을 이제 미터를 2번 곱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5에서 22.9까지가 정상이고요. 과체중 23부터 24.9가 과체중인데 여기까지는 다 허용합니다. 근데 25 이상 되면은 이제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건강 체중을 유지할 때 체중 관리의 목표에서는 그러니까 한 60세 이후부터 65세 이후부터 할까요? 는 건강 체중에서 플러스 10% 정도가 더 과하게 나가도 적절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저 같은 경우는 55kg가 건강 체중인데 거기서 10%까지, 그러면 한 60kg까지가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비만 환자가 건강 체중까지 체중 감량을 못 하더라도 현재 체중에서 5에서 10kg 정도만 감량해도 혈당 관리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또 단시일 내에 아주 극단적인 다이어트로 체중 감량하기보다는 일주일에 0.5 정도의 감량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감량법입니다. 그다음에 건강 체중 조절을 위한 식사 관리는 40대 이후부터는 식사량을 30% 정도 줄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남성은 술, 여성은 간식부터 줄이시면 좋겠고요. 당분이나 기름이 많은 음식들은 좀 줄이셔야 되고 또 보신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는 건 또 좋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두 가지, 몇 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동물성 단백질 식품은 적절하게 몇 끼마다 섭취해 주셔야 되고요. 또 채소류도 2종류 이상은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의 하루 필요량은 얼마일까라는 거가 영양학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표인데요. 정말로 보시면 남성인 경우에는요, 보통 40대 이후부터는 1800칼로리 정도가 좋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1400칼로리 정도가 적절합니다. 놀라셨죠?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40대 이후부터는 열량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요. 기초 대사량이 쭉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활동량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의 통계에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복부 비만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 복부 비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당뇨랑 굉장히 관련성이 높습니다. 체중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먹기 전에 3초만 이게 나한테 건강한 식품인가 아닌가 선택하는 거, 또 칼로리 전략 조리를 하는 건데 섭취 칼로리의 10에서
15%, 즉 1,500칼로리라 하면은 150칼로리 정도가 설탕과 지방 이런 양념류로 섭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양념한 그런 요리는 조금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때 제대로 먹기. 이거는 당뇨인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3회 규칙적인 식사, 식사 간격은 4시간에서 5시간을 유지하고 저녁과 아침 식사는 14시간 정도를 유지하도록 해라라는 거고요. 짜지 않고 맵지 않게 해서 매운 음식이나 이런 거는 짜거나 매운 음식은요 단맛과 어우러지면서 식사랑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줄이시면 좋겠고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요 식사 시간 이후에 15분에서 20분 후에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천천히 먹어서 포만감을 느껴지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20에서 30회 정도 꼭꼭 씹어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니트 칼로리를 증가하는 건 별도로 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일상에서 활동량을 늘리시면 됩니다. 뭐 계단 오르기, 뭐 서서 일하는 거, 뭐 이런 등등을 늘리시면 20%의 칼로리를 더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고요. 또 야식은 간단하게 해서 10시 이후에 간식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꼭 먹어야 된다면 저지방 우유나 과일로 해서 100칼로리 이내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하게 먹기입니다. 다양하게 먹는 방법은 식품 교환군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거는 당뇨병 학회와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영양학회에서 공동으로 제정해서 우리가 어떻게 골고루 먹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표를 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식품은요 각각 고유의 자기 영양소 조성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곡류는 당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어육류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 채소는 영양소 비타민과 무기질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당질과 단백질보다 지방은 이제 지방이 많이 들어 있겠죠. 그리고 우유는 골고루 들어 있고 과일은 당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참고로 하시면 내가 뭐를 먹어야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6가지 식품군을 골고루 드시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특히 몇 끼 식품군 다양하게 먹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식사 시간에 이렇게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군 이 4가지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곡류군만 먹거나 어떤 분은 이런데 특히 곡류군만 자체로 먹는 건 당뇨인들한테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골고루 섞어서 드시는 식사가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 제가 규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 인슐린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당을 이제 운반해서 혈관을 통해서 운반해서 세포로 가져가는 호르몬인데요. 요게 이렇게 식사 시간에 맞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요때 나올 때 이제 당이 딱딱 이제 흡수가 돼야지만 좋겠죠. 인슐린 자체가 이제 적어지는 시간에 먹게 되면 당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꼭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규칙적으로 제때에 먹는 거. 이거는요, 특히 인슐린 주사를 맞으시거나 혈당 강화제 복용하신 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3끼를 균등하게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곡류군, 어육류군, 채소군, 지방 요 4가지가 골고루 섞인 식사를 먹도록 하자라는 거죠. 여기 식단 예가 있습니다. 1800칼로리 식단 예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다 섞여져 있죠. 이렇게 드시면 좋겠고 특히 1600칼로리를 하겠다 그러면 우선은 간식에서 제하시거나 밤량에서 줄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뇨랑 가장 관계가 깊은 거는 혈당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 혈당과 영양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식후 혈당을 많이 상승시킵니다. 탄수화물 자체가 바로 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또는 단독으로 탄수화물이 많은 식품을 먹는 것은 안 좋습니다. 또 단순 당질 식품보다는 복합 당질, 즉 그냥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다는 이유죠. 그리고 설탕 같은 걸 먹을 때는 일일 열량의 10% 내외로 제한하되 분산해라. 그러면 얼마큼이냐? 하루에 40g의 설탕을 먹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요리할 때 조금씩 넣어서 먹는 정도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혈당과 영양소의 단백질은요. 당질처럼 인슐린 분비의 잠재적 자극 원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혈당은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조금 내용이 제가 좀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보통 하루에 55에서 65g의 단백질을 꼭 먹으셔야 돼요. 이거는 근육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근육이 또 많아져야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고 당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50% 이상은
동물성 식품으로 꼭 먹어라라는 거고요. 당뇨병성 신증이 합병증이 있으신 분은 이 단백질 섭취를 조금 제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산의 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조금 제가 어렵게 말씀드려놨는데 특히 고지혈증이 동반된 당뇨인인 경우에는 이 지방산 구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 식품은 섭취는 적게, 불포화지방산 섭취는 적정량으로, 그리고 그렇지만 이거는 포만감하고 이런 걸 기여하기 때문에 매 끼 식사에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이제 일일 권장량 범위에서 먹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너무나 많이 먹게 되면 이 과일 자체가 혈당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권장량 범위 내에서 제한하시는 게 좋겠고, 예를 들어 과일 같은 경우는 한 단위 정도, 식품교환표에 보시면 한 단위 양이 얼마큼인지 보여져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나트륨 섭취도 줄여라. 그리고 이제 비타민 제제를 먹을 때는 식사랑 같이 먹어라라는 것들, 또 당뇨병성 신증이 동반된 분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 너무 또 과량 섭취하는 거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혈당과 영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섬유소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이 섬유소에 대한 존재를 굉장히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섬유소 권장량은 1일에 25에서 30g인데요. 이 정도면 꽤 많이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섬유 식사 자체가 혈당과 지질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로우GI 효과가 있어서 포도당을 서서히 흡수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항상 고섬유 식사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섬유소가 많은 식품들이 뭐가 있냐? 콩, 귀리, 과일, 채소, 잡곡, 그러니까 도정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곤약이라든가 해조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들을 매 끼에 꼭 포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외에 이제 지켜야 할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질 섭취를 이제 무조건 줄이셔야 되는데요. 069는 당질 함량이 많으므로 매 끼 식사량을 이제 식사량을 지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밥이면 140g 이렇게 딱 그 식사량을 지키라는 말씀인 거고요. 설탕, 무려 시럽, 이런 사탕, 또 이런 걸로 만든 모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엄격히 제한하되 단 저혈당 시에는 응급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지방식품은 어떻게 선택하면 좋겠냐? 기름기가 많은 갈비라든가 삼겹살 대신에 살코기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튀김보다는 구이나 찜 이런 기름을 적게 사용하는 조리법이 좋습니다. 그러나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많은 그런 식품들은 섭취하는데 이것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섭취량은 매 끼마다 한 3 내지 4차술 이내로 드시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싱겁게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당뇨도 혈관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혈관에는 짠 것들이 무조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방법들을 기억하셨다가 꼭 일상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섬유소가 이제 풍부한 그런 식품들을 섭취를 하는데 잡곡, 야채, 해조류 이런 섬유소가 많은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급격하게 우리가 그때 먹었던 식품들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들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 끼에 이걸 꼭 포함시켜라는 거 제가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는 주스 형태보다는 그냥 생 그대로 먹는 게 좋겠고요. 특히 과일 같은 경우는 주스로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또 당분이 높은 과일 섭취는 혈당을 그 자체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과일만 단순하게 많이 먹는 거 이런 건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술은 되도록 제한하셔야 되죠. 그래서 포도당으로 대사되지 않고 이것들이 당을 만드는 거를 저해하기 때문에 특히 인슐린이나 경구혈당 강화제를 사용하는 환자는 빈속에 음주하면 저혈당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식품 선택 시에는 이제 영양 표시를 확인하고 당뇨 환자인 경우에는 당뇨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양 표시 읽기는 이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공 감미료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설탕 대용품으로 인공 감미료를 이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능한 거, 허용 가능한 건 사카린, 아스파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카린은 이제 칼로리가 없고 설탕 단맛의 300에서 400배의 이제 맛을 내기 때문에 조금만 써도 단맛을 느낄 수가 있고요. 아스파탐 같은 경우도 이제 설탕의 200배의 단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가열하게 되면 별로 단맛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조리가 끝난 다음에 첨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당 지수, 요즘에 뭐 당 로우지아이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이 당 지수는 뭐냐면 먹는 음식이 체내에서 소화돼서 혈액 내에 포도당으로 흡수되기까지의 시간을 이제 과학적으로 수치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100으로 봤을 때 각 음식에서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상대적으로 수치화한 거죠. 즉 수치가 높을수록 흡수 속도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인 환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 GI 지수가 70 이상인 경우에는 좋지가 않다는 거고요. GI가 낮은 걸 먹는 게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당 지수와 식품 분류를 해놓는 걸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거 70 이상은 좀 가급적이면 제한하라라는 거고요. 당 지수가 그럼 낮은 것 55 이하인 것들은 먹어도 좋다는 건데 주의할 거는 이걸 많이 먹으면 또 특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적당히 지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거 하이 GI는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더 많이 우리가 먹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제 로우 GI는 혈당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그래서 인슐린 천천히 분비시키면서 식욕을 억제시켜주고 포만감에 도움이 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저당 식사가 과연 만능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하고의 관계를 보셔서 무조건 저당 지수가 좋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많이 먹는 거는 또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하고 지수 그 당지수를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당지수를 낮추는 식사 요령이 있을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끼니마다 곡류, 어육류, 채소, 지방을 포함시키면 당지수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리고 흰밥보다는 현미 등 잡곡밥, 찹쌀보다는 맵쌀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주스나 즙의 형태보다는 생과일, 생채소 형태로 먹는 거, 또는 채소류나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 그리고 통조림과 같은 이런 가공식품은 먹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맺는 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사 시간을 이제 규칙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약을 드시거나 또는 인슐린을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저혈당 대처법에서 단순당질을 빨리 섭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설탕 또는 꿀 한 숟가락이라든가 요구르트 한 개 또는 3-4개의 사탕 이런 거를 빨리 드셔야 됩니다. 이제 드신 후에 바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저혈당 증상이 안 나타나게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양을 제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고 그래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늘 이런 것들을 이제 비상으로 갖고 다니시면서 드시는 게 좋겠죠. 많이들 이제 질문하는 내용을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탕 대신 꿀이나 올리고당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No. 네, 꿀이나 올리고당도 마찬가지로 혈당 올리거나 또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잡곡밥은 쌀밥보다 더 많이 먹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잡곡밥이나 쌀밥이나 양은 동일합니다. 단지 더 로우지아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뇨병을 완치시키는 민간요법이 있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품을 먹고 당뇨병은 완치됐다. 이런 민간요법들을 만약에 홍보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는 어떤 작용을 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혈당을 서서히 높여주는 효과가 있고 또 체중 포만감을 또 일으켜서 체중 조절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는 식이섬유소랑 같이 연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무화당 주스 마음껏 먹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과일은 다 당이다는 거죠. 그래서 무화당 주스든 과일이든 다 마음껏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품이 있을까요? 글쎄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품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조금 더 이제 당들이 적은 것들을 양을 조금 더 많이 먹을 수가 있죠. 채소 같은 거, 특히 이제 토마토 같은 거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신물나게 들으셨을 거예요. 과일 같은 경우는 토마토는 사과가 80g 먹으면 토마토는 350g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당뇨식은 건강식이다. 그리고 당뇨의 식사의 관리의 기본은 다양한 식품을 적절한 양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다. 당뇨 식사 관리의 목표는 건강 체중
유지다. 또 건강 체중이 유지되면 당뇨가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기초대사량 저하로 일일 섭취 열량을 줄여야 된다. 얼마큼? 적어도 300칼로리 이상은. 그래서 남성은 1800 내진 1600, 여성은 1400, 1500 정도가 좋습니다. 당뇨인에게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하는 영양소는 탄수화물이고 특히 단당류다. 맵기 공유군 식품, 또 어육류 식품, 또 채소, 기름류를 포함된 식사를 한꺼번에 하셔야지만 노후지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약이나 인슐린을 맞는 경우에는 저혈당에 대한 관리법도 알고 저혈당이 일어났을 때 먹어야 될 식품을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시라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고요. 또 그런데 여기에 당뇨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다른 게 동반된 경우에는 이 당뇨식만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전문의나 또는 임상영양사의 상담을 통해서 식사요법을 좀 더 다르게 하셔야 되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